박지원, 이재명 원하면 당대표 연임해야 된다. 대선 1년 전에 사퇴하면 된다. 나는 이분이 우리 편일 때 참 좋아. 우리 편일 때 참 좋아. 야, 진짜 문모닝 할 때 그렇게 꼴보기 싫었는데 우리 편이면 참 마음이 편안해져.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 연임하는 게 맞다. 만약 이 대표가 계속 대표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직 연임은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 아니다.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는 만약 대권 후보가 되려면 1년 전에 당대표를 사퇴한다. 그것만 지키면 된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 아울러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32% 지지를 받고 있다.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하고 그 리더십에 이번 총선의 승리를 가져다 줬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대표가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당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려고 할 것이냐? 안 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가 나온다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표 연임한다 그러면 언론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시도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이런 목소리가 힘이 되죠. 이런 목소리는 힘이 됩니다. 굳이 연임을 시도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총선에 이렇게 승리를 갖고 왔으면 이재명 대표가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이번 총선의 가장 핵심은 뭐냐? 민주당의 개혁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아예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수확은요. 민주당의 개혁이에요. 민주당의 개혁입니다. 당원들이 공천에 엄청 많이 개입을 했고 현역 의원 한 60명을 날려버렸고 이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시겁하는 거죠. 민주당 현역 의원들도 시겁하고 이게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입니다. 가장 큰 수확이에요. 그리고 이게 왜 엄청난 수확이냐면 뒤로 돌리지를 못합니다. 뒤로 돌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점점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당원 중심의 민주당으로 변하면 총선이 점점 우리가 대승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당원들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만들어내고 그 후보가 당선되기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자, 우리가 아쉽게 진 곳들 다시 한번 짚어보잖아요. 경선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전략공천, 안기령, 이지은, 이현주 같은 경우 보세요. 경선을 통해서 영입인재지만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만들어놨더니 어떻게든 당선을 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만든 후보는 우리가 국회에 입성시킨다까지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인 선거의 축제 분위기가 선거 끝까지 쫙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조중동이 그렇게 때렸지만 양문석, 김준혁 살아남은 거 보세요. 그 사람들, 그분들 경선했거든요. 경선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그 후보에 대한 애정도 집착도가 강해져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때리든 말든 내가 뽑아놓은 후보인데 니들이 왜 난리야 하면서 투표로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략공천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그 끈끈함이 좀 덜하죠. 내 손으로 뽑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번 총선의 결과 분석을 면밀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정치도 이 덕질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개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들이 왜 의미 있는 이재명의 지지 세력으로 됐느냐? 이분들이요. 20대, 30대 여성들이 이재명을 발견하고 이재명에 대한 덕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덕질이 뭐냐면 아이돌 좋아하듯이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소비를 하는 걸 덕질이라고 합니다. 예. 오덕. 예. 오타쿠에서 나온 오덕후라고 불리고 그거를 하는 행동, 그걸 이제 덕질이라고 부르는데 결국 정치도 이 덕질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유권자를.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치열하게 경선에서 뽑아놓은 후보들은 힘든 승부처에서 이겼습니다. 이긴 경우가 많고요. 아쉽게 패배한 곳들은 전략공천을 했던 지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지지자와 후보 간에 끈끈한 고리가 좀 덜한 곳들이 결국은 아쉬운 패배가 있었던 건 아니냐. 이거 결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당원들을 더 많이 참여시키고
당원들이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요. 당원과 당과 그리고 내가 뽑아놓은 정치인이 훨씬 더 끈끈해집니다. 이러면 흔들리질 않아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투표율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단단한 기반이 만들어지고 당원들이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 효용성이 막 느껴져. 그러면 당원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당원들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기 집권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 집권으로. 정치를 덕질의 영역과 접목을 시켜야 된다. 개딸들이 정말 많이 활동했던 게 어디냐면 덕후라는 그 사이트인데 여기는 그냥 가입 안 하고 무명으로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아이돌 누구를 뭐 했다 아이돌들 얘기를 주로 하는 곳이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덜컥 들어가고 이재명 알고 봤더니 너무 매력 있던데 이러면서 아이돌 좋아하듯이 이재명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개딸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개딸 전체주의 뭐니 부러워서 그런 겁니다. 정치인은 팬덤이 반드시 필요해요. 유력 정치인은 팬덤이 있어야 됩니다. 노무현, 박근혜 강력한 팬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팬덤이 없으면 유력 정치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부러우니까 개딸 전체주의 하면서 그렇게 공격을 해냈던 겁니다. 자, 박지원의 이런 발언 박지원이 또 개헌 얘기하고 안 해도 될 얘기들 뭐 이렇게 하는데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만 취하면 되는 거예요. 박지원이 이재명 대표 연임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당내에 이런 목소리들이 나와주는 건 나쁘지 않다. 좋다고 봅니다. 박지원은 우리 편일 때가 그나마 낫다. 하지만 박지원을 열혈 지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추미애 국회의장 되면 대통령 거부권 따지겠다. 추미애 당선자, 추미애 의원은 강력하게 국회의장 내가 되겠다.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운전하다가 갑자기 중립 끼워놓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똑같이 대통령이 뭐라고 하고 여론몰이 막 하고 그러면 중립 끼워는 그냥 힘으로 밀면 밀려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이 중립하면 안 된다. MBN에 나가서 이런 인터뷰를 해요. 와, 난 이래서 추미애를 너무 좋아한다니까. MBN 가서 국회의장 중립하는 데 아닌데? 중립 끼워 넣으면 힘으로 밀어붙이면 슬슬 움직이잖아. 의장이 되면 윤석열이 여러 차례 거부권 강하게 맞서겠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자꾸 거부한다 하면 뭐 때문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거부하겠다고 하는 거냐. 임기 내내 그렇게 할 거냐. 국회 왜 뽑았느냐. 이걸 국회 가면 내가 하겠다. 지금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되면 윤석열이 추미애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정말 최고 아닙니까? 일명 추윤 갈등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여했다는 지적. 아니? 내가 옳았잖아. 추윤 갈등 같은 소리 하고 있어. 검찰총장의 불법과 비리 반칙을 보고도 나도 겁나서 저도 인질 삼아서 조국 가족처럼 할까봐 쫄아서 아무것도 안 했다면 그거 직무유기 아니냐. 자, 추미애 정말 추미애 너무 사랑합니다. 추장군님 사랑합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사법부 검찰의 관건 선거에도 침착하게 버텨냈다. 긍정적 평가. MBN 가서 이런 말을 시원하게 해줬어요. 아, 좋습니다. 국회의장 가야죠. 추미애 국회의장 가야 됩니다. 지금 국회의장 할 사람이 조정식, 추미애 둘이거든요. 조정식도 대표적인 친명이죠. 하지만 지금은 추미애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의 민주당의 관례로 봐도 일단 선수, 그리고 나이. 그 모든 게 추미애가 1순위입니다. 예, 그 모든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이제 보세요. 추미애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추미애 국회의장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조정식을 미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근데 추미애를 반대하는 사람이 나와요. 조정식과 친분이 있고 당연히 이제 국회의장 도전할 수 있죠. 예, 도전할 수 있는데 조정식과의 친분 이런 것 때문에 조정식을 민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추미애는 안 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사람이다. 김수현이 벌써 협치를 들고 나왔다고요? 그 사람도 대표적인 청와대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 정진석을 이길 사람이 박수현밖에 없으니까 밀었지만 이제 뽑아놓고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한가할 데가 없어. 박수현 관리해야 돼. 헛소리 못하게 입 막아야지. 그리 될 줄 저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당선된 사람 중에 관리해야 될 사람들 몇 명 보인다. 그중 하나가 박수현이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박수현이었고, 우리는 선거 때는 일단은 다 뽑아놓고 이제 관리하면 돼. 예, 이제 여전히 우리는 당내에서 싸워야 됩니다. 예. 김성애도 약간 관리 대상 중에 한 명이죠. 약간 관리 대상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도 수박들의 대장급들은 지금 날아가 있는 상태라서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아서 훨씬 수월해. 예, 훨씬 수월합니다. 반드시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돼야만 한다.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김성애는 수박까지는 아닌데 관리 대상. 관리 대상으로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그 정도예요. 예. 자, 그리고 지금 또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조사가 대통령실하고 검찰 균열 불씨. 여기 지금 심상치가 않아요.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받는 김건희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중박고 있어요. 조국 대표가 총선 끝나자마자 대검 가서 김건희 소환 조사하라! 딱 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이 나온 적이 있어요. 예, 경질설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였다. 이게 2월 달에 한번 나왔는데 좀 묻힌 감이 있거든요. 검찰이 김건희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지금 매우 짜증이 나 있다. 검찰은 올 초 2월 달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인 적이 있다는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 김건희 조사해야 된다 주장했고,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다는 걸 언론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자체가 탄핵감이야. 왜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지금 있다고 해요.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건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얘네들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와, 근데 이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드라이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 이 현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통령실 검찰 간 균열 조짐 송경호 누군지 잘 모르시죠?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 자, 송경호도 친윤이에요. 친윤이라서 중앙지검장으로 꽂았는데 얘가 지금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경호 검사장이 김영배 의원이 2월 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송경호 검사장 중앙지검장 윤석열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김건희 처분과 관련해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서울중앙지검장 교체 경질설이 돌고 있다. 이 얘기가 나한테도 들어왔다. 김영배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부산 고검장으로 전부하는 인사안이 마련됐다가 막판에 불발됐다. 지금 검찰과 윤석열 정부와의 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인사 단행, 고위직 인사 단행될 거란 전망.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면 보통은 인사가 단행되는데 박 장관 취임한 이후에 인사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다 바지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김건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계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게 그냥 언론에서 나온 게 말이 됩니까? 탄핵사유 아닙니까? 수사 개입이잖아. 말도 안 돼. 차기 중앙지검장 이진동, 신흥석, 신봉수, 이창수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된대요. 왜? 지금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수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 친윤계 일색 인사로 검찰을 계속 장악하려 할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더 세게 밀어붙일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검찰 기소 수사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가 검찰 개혁으로 역곡 나설 공산이 크다. 자, 결국은 이렇게 흘러가는 건 흐름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정권이 이번 총선에서 대패함으로써, 국민의힘이 대패를 함으로써 레임덕이 시작이 되고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자, 균열은 금이 가 있을 때는 땜질로 막을 수 있지만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탈출 러시가 일어나게 됩니다. 못 막아요. 인사권으로 못 막습니다. 내 살 길 찾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줄 한 번 잘못 쓰면 나락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나락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듣기 시작할 거예요. 이미 끈 떨어진 연이 돼버렸어, 윤석열은. 파도는 칩니다. 파도가 막 쳐요. 일렁잉거립니다. 그러면 오, 이렇게 됐나 저렇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밑에 깊은 물속의 흐름은 변하질 않아요. 표면만 출렁거린다고 해서 오, 이렇게 바뀌나 저렇게 바뀌나? 그렇지가 않아요.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라는 도도한 민심의 흐름은 막을 수가 없어요. 찰랑거리는 애들 가지고는. 예, 결국은 이탈자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건 검찰에서도 나올 거고요. 최상병 사건에서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결국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거 하나만큼은 여러분에게 장담할 수 있어요. 윤석열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합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 조중동이 버릴 거거든요. 조중동이 벌써 버리기 시작했어요. 조중동이 버렸다라고 하면 눈치 보고 있던 애들이 우르르 이탈하기 시작할 겁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나 확실한 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다. 진짜 포기하고 하야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천공이 그러라고 하면. 균열이 일어나고 있죠? 오래 버티지 못할 거다.